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15년 4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유형 문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에서 출제되었던 과목별로 해서 생소한 유형의 문제 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로그램 일반 하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개론은요. 기존에 제가 설명드리던 내용에서 100%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 두 개 과목은 넉넉한 점수가 나왔을 거고요. 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사무 자동화 시스템 하고요. 사무 경영 관리 개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 문제하고 이쪽 분야의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 학습을 한다고 해서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매번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8문제 9문제가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과락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자, 이런 생소한 유형 문제 위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중간 관리자와 지식 노동자에게 복잡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결정들에 대한 컴퓨터 기반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자, 컴퓨터 기반의 어떤 시스템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용어가 나왔는데 용어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중간 관리자라든지 지식 노동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고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은 결정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업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의 접근, 수집, 보관, 분석 등의 어플리케이션과 기술의 집합이다. 그런 기술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용어 하나 암기를 하시고요. 2번, 전자우편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PGP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은, 자, PGP란 것은 전자우편에서 보안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인터넷에서 전달되는 전자우편을 다른 사람이 받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고요. 받은 전자우편의 암호를 해석해주는 프로그램을 PGP라고 합니다. 자, 프라이버시. 그래서 이제 암호화하고 이제 해석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이 기능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일단 PGP는요, 기밀성이라든지 무결성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압축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 이런 것들은 보안이란 개념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부인한다, 거부한다 이런 것들은 보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보안하고 관련성이 없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스프레드시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장 대표적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엑셀을 실행을 해서 간단한 특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은요, 이렇게 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네모난 사각형 안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는 2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수식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값하고, 자, 더하기, 자, 이 값하고 더하기, 그리고 엔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1 더하기 2라는 그 결과값이 3으로 해서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프레드시트의 기본적인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모난 이 사각형을 우리는 셀이라고 합니다. 셀. 자, 셀 단위로 해서 데이터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이게 행이죠. 이건 열이죠. 자,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셀의 참조 방식은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방 제가 참조한 방식이 상대 참조예요. 상대 참조는요, 지금 E의 두 번째 셀과 F 두 번째 셀을 더했다라는 수식이 되는데, 이것을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됩니다. 자, 복사를 하게 되면은 아래쪽은 B의 세 번째,
또 아래쪽은 E의 네 번째, 그 다음 E의 다섯 번째. 그러니까 E라는 것은 열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O라는 것은 행을 뜻하는 거예요. 행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수식이 참조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해서 상대 참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참조 방식은 또 있는데요. 절대 참조 방식은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F4번 누르게 되면은 달러 기호가 이렇게 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참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절대 참조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면요, 바뀌지 않아요. 수식이 고정되죠. 이것을 절대 참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셀을 참조하는 방식은 크게 절대 참조가 있고 상대 참조가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습니다. 맞고요. 자, 1번은 최소의 스프레드시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엑셀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프레드시트가 되는 거고요. 비지칼크라는 프로그램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스프레드시트가 되겠습니다. 4번, 미국의 IAB가 인터넷에 관한 조사, 제안, 기술, 소견 등을 공표한 온라인 공개 문서로 네트워크 프로토콜 또는 서비스를 구현할 때 필요한 절차와 형식 등 인터넷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 IAB는요,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공개한 문서가 있는데 그 이름이 RFC예요. RFC. 그래서 RFC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RFC 관련된 그 기출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은 RFC 821에 정의된 이메일 통신을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 자, 인터넷 응용 프로토콜인 SMTP의 잘 알려진 기본 포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포트, 그러니까 SMTP, HTTP, FTP 이런 응용 프로토콜에 대한 각각의 포트 번호들이 여기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서에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포트가 이제 25번 포트가 되는데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RFC가 되는 겁니다. 5번, 그루웨어를 공동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원하거나 공유 환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지원 시스템으로 정의한 사람은, 자, 이런 것들 암기할 수밖에 없죠. 자, 1번에 앨리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나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루웨어라는 것은 기업이나 기관, 단체의 구성원들이 컴퓨터로 연결된 작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용 소프트웨어의 반대다,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6번, 전자메일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 SMTP라는 게 있고 POP3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SMTP하고 POP3라는 이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SMTP는 이렇게 전송하는 거예요.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SMTP입니다. SMTP. 자,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전송할 때 시옷, 전송, 시옷, 송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SMTP 프로토콜 기억하시고, 그 다음 수신할 때, 메일을 받을 때 POP3 프로토콜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POP3도 이용이 되고요. IMAP라는 프로토콜도 또 이용이 돼요. 그리고 MIM이라는 또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여기서 M이 멀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M이. 그래서 멀티미디어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자, 지금은 단순히 텍스트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죠.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든지 사진도 같이 메일에 담아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프로토콜이 MIM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인텔과 애플이 공동으로 개발한 데이터, 영상, 음성을 하나의 케이블로 전송할 수 있는 단자로 양방향 10GBps 정도의 전송 속도를 가지는 것은, 자, 인텔하고 애플에서 공동으로 개발을 한 케이블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겠네요. 썬더볼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모양의 단자와 케이블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IEEE 1394. 자, IEEE 1394는 USB하고 비슷한데, 자, 이거 2012년 4회 기출문제 풀이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HDMI. 자, HDMI는 여러분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상 신호하고 음성 신호를 하나의
케이블로 해서 전송할 수 있는,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VI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모니터, LCD 모니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LCD 모니터를 위한 고화질 디지털 인터페이스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자, 8번은 정답이 정규화가 정답인데요. 자, 정규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념을 제가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다 보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표 형태로 해서, 자, 우리가 릴레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표 형태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뭐 회원 수강이라는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한다라면은 회원 번호, 이름, 주소, 이메일, 주인번호, 뭐 수강 과목, 과목 내용, 이렇게 해서 표 형태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는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회원 번호하고 이름하고 주소하고 이메일하고 주인번호까지 이렇게 중복되죠. 중복되어서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중복되어서 입력이 됐냐 하면은, 자, 이상이라는 사람이 수강하는 과목이 한 과목이 아니고요. 정보 처리하고 커마라고 같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강 과목을 정보 처리, 커말, 그리고 과목 내용도 이렇게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회원 번호,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주인번호까지 같이 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김시연이라는 사람은 사무자동화만 지금 수강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희는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의 행으로 해서 입력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계를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만약 이상이라는 이 사람이 주소가 바뀌었어요.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부산시로 수정을 해야 돼요. 자, 수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다 보면은, 자, 여기 있는 데이터만 수정을 하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수정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기는 부산시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서울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재를 발송하게 되면은 정보 처리는 부산으로 가게 되고 컴마일 교재는 서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중복이 되어 있을 때는 항상 무결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복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복을 제거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정규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이 테이블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서 왼쪽 부분은 회원에 대한 정보죠. 순수한 정보잖아요. 수강 정보가 아니라 순수 회원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회원 테이블이라고 만들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수강과 관련된 정보들이죠. 그래서 수강 테이블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분리했을 때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자, 이상이라는 이 사람의 어떤 정보가, 회원 정보가 중복해서 입력되었습니까? 아니죠. 중복되어서 입력하지 않고요. 한 번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번만 입력이 되어 있다면 주소가 변경되면 이 데이터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의미 있는 연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회원 번호로 해서 K001이죠. 자, 여기도 K001. 자, 이것을 외래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관계 형성을 해주게 되면은 K001이라는 이상이라는 이 사람이 수강하는 과목이 자, 연결되는 것을 보시면은 정보 처리 커마를 수강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는 과정을 정규화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이 정규화의 여러 가지 정규형 중에서 제1정규형이에요. 제2 정규형도 있고 제3 정규형도 있고 BCNF 뭐 제4 정규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 정규형을 제가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1 정규형에서는 반복되는 속성을 제거한 후, 그러니까 반복되는 속성이 어떤 거였죠? 조금 전 회원 번호,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이었죠. 자, 모든 속성이 원자 도메인만으로 되어 있는 정규형이다. 원자 도메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이름이란 속성이 여기 보면은 이상이 이렇게 중복되잖아. 이거 원자값 아닙니다. 이상이란 값만 가져야만 원자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제 제1 정규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화라는 것은요, 릴레이션을 분리를 해서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하거나, 자, 조금 전 주소가 갱신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삽입되거나 삭제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가능성을 줄이는 과정을, 이것을 정규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요. 정규화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출제를 하든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관계형 DB를 분석하고 능률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방법이다. 자, 금방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죠. 하지만은 뭐 중복을 최소화한다, 정확성을 최대화한다, 관계형 DB다. 자, 이런 키워드 보시면은 여기서 정규화가 정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정의를 내는 방법이 수없이 많습니다. 전문 서적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자격증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개념하시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9번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문서의 발급 번호의 형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암기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에 보면은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자, 하이픈이죠. 하이픈으로 이렇게 예시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산실과 같은 업무상 중요한 보호구역 출입 및 전산망 내에 정보 시스템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개인 컴퓨터가 아니고요. 전산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겠죠. 거기에 따른 좀 철저한 보안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정보 시스템의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기호 등 조합을 해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간단하게 설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2번 보호구역 출입은 생체 정보를 통하여 고유 신원 확인이 가능한 지문 인식기를 설치하여 통제한다. 그럼 좋겠죠. 자, 3번 각 PC마다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보안 기능이 있는 USB 메모리를 통한 자료를 전송한다. 자, 이런 어떤 대책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근데 4번 한번 보십시오. 4번 보시면은 업무 편의상 패스워드가 설정된 공유 폴더를 만들어 자료를 공유한다. 자, 공유 폴더란 것은 윈도우즈 7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인데요. 자, 이게 간단하게 보안을 이제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데요. 이것은 바이러스라든지 해킹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폴더가 있으면은 이것을 공유,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패스워드만 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산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방문자와 고객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생산되는 정보로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활동의 자취를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라는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옥션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옥션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다니면서 물건도 사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 정보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클릭스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클릭스트림. 그래서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서 어떤 페이지를 이동했는지를 로그로 남긴 파일을 클릭스트림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제가 옥션을 운영을 하는 운영자 입장이라면은 여러분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트라든지 뭐 옥션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죠? 검색을 하면은 여러분들 구두를 관심 있게 봤다. 뭐 운동화를 관심 있게 봤다. 그러면 그 정보들을 사이트에 광고하는 이 배너에다가 띄워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광고의 적중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거리들을 배너에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신문사 사이트라든지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검색했던 어떤 뭐 물건들의 어떤 배너가 광고가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개인화된 사이트 제공하거나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될 겁니다. 12번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결제받은 문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시행규칙에 이제 14조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일단 처음에 그 입력된 글자는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손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요.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이 2번입니다. 자, 2번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3번 사무실을 포함한 주요 업무 시설의 물리적 보안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근접 탐지 시스템, 저외선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침입 탐지 시스템을 가동한다. 2번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화재 감지기를 설치 운영한다. 계절 변화에 따른 온습도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주요 전산 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항온 항습기를 설치한다. 자, 이런 것들은 맞는 설명인데 4번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정전. 자, 갑작스러운 정전 시 서버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AVR을 설치한다. 자, 정전이 발생을 했을 때 AVR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UPS를 설치를 해야 돼요. UPS. 자, UPS가 택배 회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일 서버 좀 큰 사이트라면은 서버의 옆에 UPS라는 어떤 장치를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자, 이 UPS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정전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 전압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예를 들어서 전체 건물에 정전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1시간 정도는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서버에. 그래서 UPS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AVR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AVR은요, 정전압 조절 장치예요. 그러니까 220V라면은 220V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교육정보 시스템의 기능별 분류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래도 답을 어느 정도 여러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경영 기능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기능별로 분류를 했을 때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회계 정보 시스템, 재무 정보 시스템, 마케팅 정보 시스템, 생산 정보 시스템, 인력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회사에서 경영을 하는 각 부서, 자, 각 부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회계 부서, 재무 부서, 마케팅 부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능으로 분류를 한다라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 통제 정보 시스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회계, 마케팅, 생산은 맞습니다. 15번 거래 상대방의 응용 시스템들이 질의와 응답으로 구성된 2개 이상의 짧은 메시지를 한 번의 접속 상태에서 주고받는 EDI 방식은 자, EDI 방식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대화형이 있고요. 개방형이 있고요. 인터넷 EDI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대화형 EDI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화형 EDI는 말 그대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자, 이미 정의되고 구조화된 자료에 자동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 목표를 적절한 시기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동적인 2개의 처리 과정 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2개 이상의 짧은 메시지를 이렇게 같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접속 상태에서 서로 이제 질의와 응답으로 구성된 2개 이상의 이제 짧은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방형 EDI는요. 공공 표준을 사용하여 이질적인 시간, 거래 분야, 정보 기술과 데이터 양식을 가진 거래 주체 사이에 상호 운용을 목표로 하는 전자적 자료 교환이다. 그러니까 개방형이라는 것은 오픈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장치들끼리도 서로 EDI를 할 수 있다. 자료 교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종의 컴퓨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거나 상호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데이터 양식, 문법, 통신 프로토콜을 가지는 거래 당사자 간의 자동적인 정보 교환을 지원해준다. 자, 3번 인터넷 EDI. 이건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인터넷을 이용함으로 지역이나 업종, 시스템과 관련 없이 사용자들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 EDI는 인터넷을 이용한 ED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선진 기업들은 수직적 통합으로 자신이 직접 생산하던 부품 생산을 상당 부분 외부 주문으로 전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예전에는 전통적인 어떤 기업에서는 자,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한 회사에서 다 했죠. 하지만은 애플이라는 뭐 어떤 선진 기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라면은 애플이 생산부터 해서 판매까지 다 합니까?
아니죠. 핵심이 되는, 코어가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이제 어떤 기술만 계속 키워 나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뭐 어떤 판매라든지 생산은 외부에 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7번. 다음 중 시간 관계를 기초로 분류한 통제 형태로 보기 힘든 것은, 자, 이런 것들도 뭐 생소하지만은 시간 관계다, 통제하는 형태다라고 봤을 때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보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 자, 사전이라는 것은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통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진행은 뭐죠? 어떤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시키거나 수정 활동을 취하거나 중단시키는 통제 활동을 뜻하는 건데, 한마디로 어떤 행동이, 이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사후는 뭡니까? 어떤 활동의 결과를 측정하고, 뭐 계획과 결과의 편차 원인을 규정하고, 뭐 규명하고, 이런 수정 조치를 취하는 통제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전, 진행, 사후 이런 개념들은 시간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만 품질 통제라는 것은 시간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사회 핵심 기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